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 강의는 이클립스와 안드로이드 SDK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와 안드로이드 SDK 구축은 버전이 변경될 때마다 설치하는 방법이나 제공하는 도구들이 바뀌어 시간이 흐르면 책에서 소개하는 화면이나 방법이 실제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이상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한 분들은 그나마 요령이나 개별 도구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처음 입문하신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질문과 가장 많은 불만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 여러분들의 PC 환경에 따라 안드로이드 SDK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PC 용량이 부족하거나 PC 내 어플리케이션들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있어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들이 꼬여 있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간단하게 백신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지만은 또 다른 경우는 조각모음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료를 백업받고 포매팅하여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파워포인트로 오늘 강의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2장에서는 제일 처음 개발 환경에 대한 구성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이란 프로그램의 코딩과 실행이 가능한 개발 환경과 프로그램 테스트나 디버그가 가능한 환경을 말합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플랫폼은 이클립스인데 이클립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조건, 즉 다시 얘기하여 프로그램의 코딩과 실행이 가능한 개발 환경과 프로그램 테스트와 디버그가 가능한 환경, 이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세 종류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됩니다. 하나는 윈도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맥이라는 맥켄토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인 리눅스에서 실행이 됩니다. 설치하는 작업은 먼저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할 것이냐부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앱을 개발한다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좀 더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NDK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안드로이드 소스 분석이나 단말기에 안드로이드를 포팅하는 작업이 가능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리눅스와 윈도우 두 가지 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를 실행시키는데 리눅스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되면 동영상을 찍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강의를 위하여 윈도우 운영체제를 선택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SDK를 우리가 선택한 운영체제 내에 설치하려면 가장 먼저 자바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JDK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클립스는 자바의 JRE라고 하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위에서 실행이 되고 안드로이드는 자바 컴파일을 위하여 JDK라고 하는 개발 패키지를 필요로 합니다. JDK는 컴파일을 위한 부분과 그 다음에 JRE 부분을 통합하여 제공을 합니다. 현재 자바 버전은 7.0대 자바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클립스는 7.0대 자바 버전을 지원하지만 아직 안드로이드는 6.0대 자바 버전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6.0대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7.0대 자바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클립스에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만약 7.0대의 자바 버전을 다운로드 받게 된다 그러면은 책에서 이클립스 개발 환경으로 6.0대를 맞추는 방법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이제 기능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안정된 버전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7.0대 버전이라든가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선택하여 설치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저처럼 7.0대 버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정화된 6.0대 버전을 설치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나타난 화면을 보면은 다양한 운영체제별로 자바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라이센스를 일단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 PC 환경이 32비트 머신이기 때문에 윈도우 32비트 머신을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화면과 같이 계속 실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실행을 누릅니다. 자, 화면과 같이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미 자바 버전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같이 중복되는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처음 아마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화면 같은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바가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그 설치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넥스트를 누르고요. 제가 화면이 좀 크기 때문에 화면을 둘로 나눠 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치 작업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인위적으로 좀 중단시킨다든가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료됐습니다. 클로즈를 누르고요.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면요. 익스플로어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은 오라클 쪽에 등록을 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 대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는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developerandroid.com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DK는 아래쪽에 보시면 Get the SDK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윈도우 쪽 다운로드 SDK ADT 번들스 4 윈도우스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윈도우에 대한 설치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 리눅스에서 하게 된다면은 리눅스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ADT는 영어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툴스라고 하는 약자로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용 도구인 플러그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안드로이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사양을 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운영체제별로 어떤 버전을 요구하고 어떤 사양을 요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른데 윈도우 XP 경우는 32비트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운영체제는 32비트와 64비트 SDK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32비트 운영체제보다는 64비트 운영체제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가상 단말기 예를 보더라도 가상 단말기의 메모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존의 32비트에서 안드로이드를 제작했던 플랫폼에서 지금은 64비트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환경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보다 64비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모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4GB 이상이라면은 64비트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메모리가 2GB 이하라 그러면은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3회 정도의 버전 변경이 발생하는데 작은 버전 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큰 버전 변경에 대해서는 설치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은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체크 버튼에서 체크를 하고 작업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열기를 눌러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걸 가지고 일단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C 드라이버 쪽에 루트 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단은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작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폴더는 이클립스하고
그 다음에 SDK 두 가지 종류의 폴더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클립스를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하여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보통 경우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보내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과 같이 제일 처음에 워크스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워크스페이스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앞으로 자바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모임을 관리하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보통 디폴트로 해가지고 다큐멘트 파일 밑에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앞으로 백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워크스페이스 내에 프로젝트를 삭제하거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워크스페이스가 존재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고요. 첫 번째 영문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다면은 저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화면이 웰컴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정상적인 거니까 클릭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이클립스가 제공하고 있는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DK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만 구성되어 제공이 되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위해서는 윈도우 메뉴 쪽에 화면을 보면은 윈도우 메뉴 쪽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SK 매니저라고 하는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면은 인스톨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듈이나 도구를 말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도구나 모듈을 통칭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not installed라고 표시되어 있는 패키지들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SDK 패키지는 화면과 같이 Documentation for Android SDK, 그 다음에 Samples for SDK, Google API, 그 다음에 Source for Android SDK, 이렇게 지금 not instanced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제공됩니다. Documentation for Android SDK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대로를 다큐멘테이션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Sample for SDK는 SDK로 제작 가능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의 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스 API라고 하는 거는 구글 맵이라든가 그런 그 부분을 갖다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스 포 안드로이드 SK는 여기 보면 SDK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jar라는 파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소스에 대한 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다큐멘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실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라이브러리라든가 클래스라든가 메소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샘플에 대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제 선택해가지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 맵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게 되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4.2도 젤러빈이라고 해서 제공이 되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4.1 버전으로 해서 제공이 됐습니다. 여기 4.1.2라는 거는 버그를 갖다가 2번 정도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요한 버전들이 설치하는 것이 좋으니까 누르시고 4.0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는 버전입니다. 이렇게 그 주요한 버전을 누르는 이유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은 단말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중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버전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 그 다음에 이제 2.3.3 버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최초에 나왔던 2 버전 눌러서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아닌 제3의 업체에서 제공되는 패키지들인데,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3의 업체가 제공되는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들입니다. 요거는 별도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였으면은 인스톨도 30키지라고 해서 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All Accept라고 해서 누르면은 인스톨이 활성화됩니다. 인스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20분, 시스템에 따라서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시간 이상씩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화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코딩과 실행이 가능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려면 단말기와 연결하여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패키지를 설치한 것처럼 개발자 입장에서 자신이 보유한 단말기는 하나야 한두 개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포팅하고 싶다 한다면은 다양한 버전에 따라서 단말기를 갖다 접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보통 경우는 가상 단말기라고 하는 부분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가상 단말기는 화면상에 보면은 윈도우 메뉴 쪽에 아래 보면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버전, 2.3.3 버전, 4.0 버전, 4.1 버전, 그 다음에 4.2 버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깔았으면 요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새로운 가상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U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미리 입력한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AVD라는 네임으로 해가지고 가상 단말기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요. 저는 안드로이드 17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면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넥서스라든가 갤럭시 넥서스, 그 다음에 넥서스 S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시판되고 있는 단말기 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면 사이즈별로 제공을 합니다. 요 맨 위에 두 부분은 태블릿에 대한 화면 사이즈를 나타내고, 나머지 이제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큰 사이즈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켓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단말기에 포팅되어 있는 버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안드로이드 17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17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글 API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버전과 그 다음에 구글 API를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제공되는 버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글 맵 위에서 GPS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모듈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구글 AP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키보드는 저희가 이제 가상 단말기이기 때문에 PC상에서 존재하는 키보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스키는 화면상의 버튼이라든가 이미지 버튼, 그 부분을 나타낸 건데, 요거는 화면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카메라, 백 카메라는 단말기상의 앞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할 것이냐, 뒷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할 것이냐 표시하는 건데, 앞에 보시면 디바이스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실제 앞부분에 카메라가 장착될 수가 있고 뒷부분에 카메라가 장착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폰은 부분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죠. 저희들은 에뮬레이터니까 에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모리 옵션은 실제 가상 단말기의 메모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512 메가바이트를 의미하는 거, 제가 이렇게 512라 기본적으로 512 메가바이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태블릿이라든가 화면이 큰 화면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모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 버전에서는 콤이라든가 안드로이드 3.0에서는
1기가 정도를 설정을 해야 됐었고요. 지금 젤라빈에서는 512메가로 공통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스토리지는 내부 프레시 메모리라고 해서 저장 장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200메가 정도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SD카드는 별도 장착하는 SD카드를 의미합니다. 가상 단말기에서는 SD카드 자체가 가상화를 시켜가지고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 SD카드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가상 SD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가상 SD카드는 강의노트 책에 별도로 제공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설정이 완료됐으면 여기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거를 선택하시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가상 단말기를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론치를 누르시면은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온 젤라빈에 대한 가상 단말기 화면은 지금 이렇게 좀 단축된 화면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요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전 가상 단말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화면상에 락 걸려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고요.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예전 버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뭐 임의적으로 하나의 그에 찍고 그 마우스의 휠을 누른다든가 그 다음에 키보드에 그 방향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변화가 생겼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요. 일반 화면 단말기처럼 마우스를 가지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 잡아 당긴다든가 하면은 변화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진 사항이고요. 제일 처음에 요거를 알 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언어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나 구글이나 삼성이나 LG라든가 한국 기업하고 가장 많이 협력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한글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돼요. 이 가상 단말기에 보면은 재미난 게 한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자, 그럼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키라든가 그것들이 작동이, 요거 보면은 패드라든가는 가상 단말기에서는 설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고요. 오로지 작동할 수 있는 거는 백키라든가 홈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사항은 그 방향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끌어서 움직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은 그 이전 버전 젤라빈이라도 4.1 버전의 젤라빈과 그 다음에 4.2 버전의 젤라빈이 있는데 이 화면은 4.1 버전까지 젤라빈에서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설치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형태의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이전 버전에서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락을 풀어보고요. 보시는 것 같이 마우스를 아무데나 클릭하고 마우스를 옮기면은 이렇게 버튼을 아이콘을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향키를 누르면은 전후 좌우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움직이는데 최근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를 찍어서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
옛날 거는 이제 클릭해가지고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제레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영상 강의는 시간이 길수록 독자분들이 듣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가급적 15분 내지 20분 단위로 단축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